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원석입니다. 2018년 12월 12일 수요일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내외 곳곳에서 예스앱과 인터넷으로 듣고 계신 분들도 반갑습니다. 오늘 일부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초대석을 마련했습니다. 도성훈 인천광역시 교육감과 함께 인천시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2부 수도권 행정탐방에서는 서울시 소식을, 그리고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시간에서는 경기도 소식을 차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조금 내려가서 다소 춥습니다. 전국적으로 맑은 가운데 경기 남부와 충북 지역은 미세먼지 농도가 높겠습니다. 서울 현재 기온 영하 4.4도, 습도는 41%,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도, 대전 4도, 대구, 광주 5도, 부산 7도를 기록하겠습니다.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1부 잠시 뒤에 출발합니다. 수도권과 관련된 소식은 모두 여기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네, 인천시 교육청이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2등급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4등급 12위에서 큰 폭으로 오른 거죠. 그리고 이른바 정책 버스킹을 통해서 인천 교육에 대해서 인천 시민들과 소통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전국 최초로 유치원까지도 무상급식을 실시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얼마 전 저희 수도권 투데이에서도 다뤘던 문제였던 인천 중학생 추락사 사건 같은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학교폭력 근절 대책, 장기 결석 학생 관리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시기입니다. 오늘 투데이 포커스 특별 초대석 시간에는 도성훈 인천광역시 교육감을 스튜디오에 직접 초대해서 인천 교육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인천에 계신 분들 혹은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도 괜찮습니다. 의견이나 당부하고 싶은 말씀,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무료인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도 열려 있습니다. 도성훈 교육감을 모시겠습니다. 교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도성훈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굉장히 더울 때 취임하셔가지고 어느덧 추운 날씨가 됐는데요. 지난 10월에는 취임 100일을 맞아서 4년 동안 혁신 미래교육을 실현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지난 한 반년 정도 시간 동안 쭉 인천광역시 교육정책의 수장으로서 현안을 둘러보신 소회를 말씀해 주신다면요. 벌써 한 5개월 정도 이렇게 지난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실제로는 한 3, 4년 지난 것 같은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고요. 예. 후보자 시절에도 우리 인천 전역을 다니면서 이렇게 100여 차례 넘게 간담회도 하고 예. 또 취임하고 나서도 한 4천 명 넘게 이렇게 만나면서 인천 교육의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요. 인천에도 참 그 교육 현안 문제가 굉장히 많다. 예. 산적해 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희망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좀 전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인천의 지역 격차,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학교 신설과 또는 과밀학급 해소 대책, 그리고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준비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청렴한 조직 문화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그리고 시와 군구, 의회와의 그런 교육 발전을 위한 협치. 그래서 교육특별시 공동선언을 이루어냈고요. 예. 그래서 결국 지금 취임 이후에 지금까지 우리 인천교육이 앞으로 혁신 미래교육으로 나가기 위한 그런 준비와 고뇌의 시간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특히 그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올해는 이제 공공기관 중에서 2등급이 제일 높은 수준이더라고요. 예. 역시 인천시 교육청도 2등급을 받았는데 지난해 4등급에서 굉장히 높은 폭으로 상승했는데 그 이유 비결이 있을까요? 물론 저 개인적인 그 노력도 있었지만은 저보다도 우리 시청 교직원 여러분들 그리고 또 교장 선생님을 비롯한 선생님들 또 행정직원, 교육감 고용직원들 또 학부모님들까지 어쩌면 인천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까지
시민들이 예. 함께해서 만들어냈다고 보고요. 제가 후보자 시절에 가장 많은 질문을 받았던 가운데 하나가 예. 어떻게 청렴한 그런 교육청을 만들어낼 것인가. 예. 그런 것에 대한 질문을 가장 많이 받았고 그런데 한 5개월 정도 이렇게 지나면서 12위에서 2위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이런 결과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도 더욱더 청렴한 그런 문화를 이루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교육감님 인터뷰에 앞서서 미리 좀 교육감님 정보를 찾아봤더니 몇 가지가 있어서 청취자분들께 소개를 해드릴게요. 80년대 중반부터 인천에서 지금은 인제고등학교, 옛 성원고등학교 맞죠? 예, 거기서 이제 그렇습니다. 교사로서 교육에 몸담기 시작하셨고 이후에 전교조 활동 그 탄압을 받으셔가지고 해직당하셨다가 복직하시고 얼마 전에는 또 인천에 있는 동암중학교 교장도 지내셨고요. 예. 또 해직교사 출신으로 한 활동이 민주화 공로로 인정을 받아서 민주화 유공자까지 되셨어요. 여러 가지 쭉 돌아보시면은 참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 가르치시던 거 하고 또 민주화 투쟁하던 거 그리고 이제 교육감으로서 인천 지역 교육을 총괄하는 관리자가 된 것. 이 중에서 본인에게 가장 좀 어울리거나 혹은 가장 어렵거나 뭐 이런 것을 평가해 주신다면은 뭐를 고르시겠어요? 그래서 어느 거 하나 쉬운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아이들 가르치는 문제도 그렇고 또 학교 현장에서 교육 행정하는 것도 그렇고 이제 인천 전체 아니 대한민국 전체를 바라보면서 교육 행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느 것 하나 만만치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예. 제가 33년간 교직 생활을 하면서 또 말씀하신 것처럼 사학민주화 투쟁도 하고 또 그 전교조 활동을 통해서 교육개혁을 하기 위한 그런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이런 과정들이 아마 총합이 돼서 제가 학교에서 그냥 가르치기만 했다면은 보지 못했던 예. 이런 사회의 어떤 이면의 모습들이라든가 그런 또 소외된 계층에 대한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을 텐데 오히려 그런 활동을 통해서 우리 사회 전반적인 모습들을 알 수 예. 있었던 것 같고 그런 활동들이 지금 이제 교육감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큰 자양분이 되었구나. 그래서 지금 어렵지만은 또다시 배워가면서 우리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궁금한 점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정책 얘기를 좀 해보죠. 지난달 말에 인천 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내가 말하는 대로 인천 교육을 바꾸는 꿀팁 2탄을 실시했어요. 이른바 정책 버스킹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자리가 마련된 취지가 뭘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 인천 교육의 현안을 듣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정책 간담회를 열고 경청하고 또 취임하고 나서도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요. 예. 이것이 이례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인천 교육에 대해서 이제는 교육 당국만이 노력해서는 안 된다. 인천 시민 모두가 함께 할 때만이 인천 교육이 발전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천 시민과 직접 소통해야 되겠다. 그런 소통의 한 방편으로 이 정책 버스킹을 하게 된 것이고요. 이게 실제로 또 마음이 있어도 예. 만날 수가 없는 그런 구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간적 물리적으로 참여가 어려운 시민들이 지나가다가 쉽게 참여해서 예. 본인들의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통로를 좀 만들어서 우리 인천 시민들이 답답해하고 또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런 것을 교육 정책으로 수용을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취지로 정책 버스킹을 열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버스킹은 청취자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그 음악가들이 길거리에서 연주도 하고 노래도 부르면서 청중들과 소통하고 또 듣고 싶은 노래도 추천받아서 바로 그 자리에서 불러주고 뭐 이런 것들인데 이걸 이제 교육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행사가 올해 2번 열렸거든요. 이 교육 정책에 이런 내용들이 뭐 적극적으로 반영되기를 많은 분들이 바라실 텐데 내년에도 이런 자리를 만듭니까? 금년에 이제 10월 말하고 11월 말하고 2번 진행이 됐는데요. 예. 총 80여 개의 제안들을 해 주셨어요. 예. 그래서 이런 제안들을 선별하고 논의해서 꼭 반영되도록 하겠고요. 내년에는 6번의 그런 정책 버스킹 행사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기 위한 그런 통로로 정책 버스킹 이외에도 우리 청소년 정책 토론회라든가 또는 광장 토론회 이런 것도 이미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정책 버스킹과 이런 토론회들을 통해서 다각도로 우리 청소년들과 인천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내년에도 계속 할 것입니다. 예. 뭐 제안을 할 수 있는 대상은 학부모도 될 수 있고 학생도 될 수 있고 뭐 일선 교사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기억에 남는 뭐 의견 있으세요? 아, 이건 정말 내가 생각도 못했던 건데 이런 아이디어를 내놓다니 뭐 이런 이야기. 그래서 학생 그 정책 제안 동아리가 와가지고. 아, 동아리가요? 학교 폭력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우리가 좀 심각하게 이렇게 떠올랐잖아요. 그래서 스위스에서 이렇게 스웨덴에서 하는 예. 키바코올루라고 하는 그런 정책이 예. 우리 학교 폭력 대응책으로 도입이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예, 예. 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고기가 없이 채소 식단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급식을 했으면 좋겠다. 뭐 예. 이런 제안도 있었습니다. 참신하기도 하고 굉장히 수준 높은 제안들이 많이 올라왔군요. 자, 그리고 요즘에 굉장한 이슈가 되고 있는 그 사립 유치원 관련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많은 분들이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국회에서는 아쉽게도 아직 그 사립 유치원과 관련해서 유치원 3법이 통과 안 된 것을 뭐 비난하는 목소리도 아직 있고요. 근데 사립 유치원 뭐 총연합회 한국 한유총 등에서는 여전히 그런 것들을 반대하고 있는데요. 교육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뭐 국민들이 공부를 많이 하셨죠. 저도 안타깝고 좀 답답한 그런 마음인데요. 제가 80년대 그 사립학교에서 근무를 하면서 예. 그 사학 비리와 관련된 그런 투쟁을 이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하고 지금하고 좀 비슷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한번 이렇게 좀 따져보면 그런 학교를 운영했던 관리자들, 이제 유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소유자겠죠. 예. 그런 분들의 그 유치원에 대한 역할이나 그 공공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인식, 이제 이런 것이 좀 부족하다. 그리고 또 유아교육이 양적으로 좀 확대됐죠. 예. 그리고 제도가 거기엔 또 못 따라가고 또 요즘에 와서는 이제 그 인구 절벽 시대로 원아들이 줄어들어서 영세한 예. 그런 유치원들이 많이 늘어나고 어떤 여러 가지 그 복합적인 요소들이 지금의 그 사태를 가져왔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인천에서는 한 89% 정도 감사를 했습니다. 이미. 예. 많은 부분들이 지적이 됐고 또 시정하라고 이렇게 요청이 돼 있는 상태인데요. 내년까지는 해서 마지막 못한 그런 유치원까지 전수조사를 할 예정인데요. 이 사태가 있고 나서 인천의 유치원 협회에서는 그 자정 노력을 하겠다. 예. 그리고 비리 유치원은 퇴출하겠다. 이렇게 이제 그 스스로 결의를 해가지고 와서 간담회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예. 어쨌든 이제 현실적으로 그런 어려움과 그다음에 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의 취원율을 2023년까지 42%까지 이렇게 확대하기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있고요. 예. 그래서 내년도에는 55학급을 증설해서 취원율을 이렇게 높이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고 있고 예. 또 유치원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렇게 약간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예. 이 회계를 정확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미숙한 부분들이 있어서 유치원 운영 전반에 관한 종합 컨설팅과 예. 그다음에 재무 회계 컨설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많은 유치원들이 그 컨설팅을 받기 위해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좀 아쉽게 이번 그 3법이 통과되지는 않았는데 또 기회가 있으면은 이제 그런 3법을 통해서 제도적으로 또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고요. 특히 이제 우리 인천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사립 유치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것으로 지금 예. 예산을 편성을 해놓고 있는 상황이라 그 회계의 투명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함께 가야
우리 아이들에게도 급식이 정상적으로 잘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는 좀 조속히 좀 통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그 처음 학교로에 참여한 사립유치원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인천 지역의 경우. 인천에 작년에 한 개 유치원이었어요. 아, 그랬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108곳. 총 249곳 가운데서 108곳에서 굉장히 많이 들었군요. 한 44% 정도 사립유치원이 참여했고요. 예. 공립유치원은 물론 뭐 100%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 내년 상반기에는 우리 인천광역시 유치원 유아 모집 선발에 관한 조례 예. 이것을 제정해서 모든 유치원이 100%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유치원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교사들 혹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또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쪽의 목소리도 많이 반영한 정책을 또 추진하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계속해서 압박만 할 것이 아니라 뭐 이런 뭐 사립유치원 일부 비리 문제도 그렇고요. 뭐 아이들을 좀 해친 경우 그 아이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뭐 이런 경우까지 다 포함해서 그 일선에만 뭐라고 할 게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좀 그 개선이 돼야 된다는 목소리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런 부분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유치원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컨설팅이나 또는 회계 사용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재무 컨설팅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이미 이제 그 프로그램이 가동이 되기 시작을 했고 또 그 외에도 실질적으로 이렇게 어려움이 있다면은 앞으로 그 공청회도 제안하고 그랬어요. 그 유치원 쪽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소통하면서 한편으로는 지원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처음 학교라든가 또는 국가회계 시스템 에듀파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도입이 되면 함께 그것을 어떻게 그 투명하게 만들어 갈 것인가 이런 부분으로 같이 이렇게 소통하면서 만들어 가야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우리 국민들이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그런 공공성이 강화된 그런 유치원으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앞서 정책 버스킹 때도 학생들이 의견을 냈다고 하는 학교폭력 문제. 얼마 전에 인천 한 중학생이 옥상에서 추락해서 사망한 사건. 이것 굉장히 또 논란이 됐었는데 교육감님께서는 이 사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참 가슴이 미어지는 사건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제 교육운동의 출발이 이제 사학비리에 대한 척결 그리고 그 당시에 입시 부담으로 꽃다운 우리 아이들이 100여 명이 넘는 학생들이 자살로 이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더 이상 우리 아이들의 생명을 빼앗기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다. 이제 그런 요인으로 인해서 제가 이제 교육운동을 하게 된 그런 배경인데요. 30여 년이 지난 지금 이제 교육감이라고 하는 인천교육계 수장이 돼서 우리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가슴 아프고 또 면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그동안 생을 달리한 우리 고인들의 명복을 빌고요. 유가족들에게도 그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 그리고 앞서서도 지금 인천 교육의 현안으로 지목을 해 주신 것 중에서 신도시와 구도시의 그 불균형 그리고 과밀 학습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었는데 지금 청라 같은 신도시에서는 뭐 사람이 너무 많고 어느 지역은 또 사람이 없어서 걱정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관내 초중고 전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어떤 조치들이 취해집니까? 일단 제가 취임하자마자 가장 시급하게 했던 것이 송도와 청라 또 영종도와 같은 경제자유구역 학생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그런 지역에서 학교 신설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송도와 청라 지역에 지난 9월 달에 8개 학교 신설을 교육부로부터 승인을 받았고요. 얼마 전 12월 7일 날은 검단 지역에 또 5개 유치원을 포함해서 5개 교회에 대한 신설 승인을 요청을 해서 아마 특별한 이변이 없으면은 승인이 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금년만 해도 13개 학교가 이제 새롭게 이제 승인이 된 그런 상태인데요.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개발되어 있는 청라 지역 같은 경우엔 또 우리가 예측할 수 없었던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것이 들어와서 갑자기 학생 수가 늘어나요. 그러면서 이제 그 과밀학급이 늘어나고 그래서 상당히 많은 민원들도 있고 그랬었는데 또 우리 주민들께서 슬기롭게 잘 또 소통을 통해서 이렇게 분산 배치라든가 이렇게 해서 지금 임시 방편으로 지금 해결해 놓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거 이외에도 이제 인천 전역에 과밀이 예상되는 그런 학교들을 72개교를 전수조사해서 특히 이제 45개교의 그 과밀이 특히 더 예상되는 학교는 직접 방문해서 지금 이제 한 권의 책으로 완전히 그 파악을 해 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인천교육행정이 뒤따라가는 행정이 아니고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대응하는 그런 행정이 돼야 되겠다. 이제 그래서 그런 준비를 해 놓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2022년까지 319억 원을 초중고에 투자해서 교실 증설이라든가 건물 확대 이런 걸 통해서 과밀학급을 해소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그 학교별로 심각 단계가 있고 아주 초과밀이 있고 그래서 학생 배정 방법을 개선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통합구역을 분산 배치하는 방법 그리고 또 신설학교의 개교를 조정하는 방법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증축을 통한 선제적인 대응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맞춤형으로 대응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지금 끝자리 3442 쓰시는 청취자께서 안녕하세요. 청라 내에서 초등학교 부족 문제로 한 아파트 단지에서 서너 개 초등학교로 아이들이 분산 배치돼서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대안이 있을까요?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말씀해 주신 그런 계획에 따라서 좀 점차적으로 나아지겠나요? 이미 이제 막 개발이 된 상태, 완료가 된 상태에서 새로 이제 학생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당장 뭐 건물을 질 수도 없고 또 거기에 뭐 새로운 학교를 만들 수도 없고 뭐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또한 2021년, 22년이 지나면 또 이제 이렇게 학생 수가 줄어드는 그런 양상으로 가고 특별히 또 이제 문제가 됐던 것이 그 기존의 학생 유발률 조사와 그다음에 작년부터 우리가 인천교육청에서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그 유발률 조사를 했는데 그 차이가 30%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좀 더 과학적인 빅데이터 방법을 위한 거하고 그다음에 시나 경제자구역청 등에서 이제 앞으로 그 공동가옥들을 이렇게 승인할 때는 사전에 교육청하고 좀 협의할 수 있게 해달라. 이제 그런 요청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런 것들이 잘 조화롭게 이루어지면 앞으로는 우리가 좀 더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와 반대로 원도심, 구도심은 학생 수가 없어서 걱정인 곳도 많아요. 과소학급 문제.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습니까? 일단 인천시에서도 그 원도심 개발과 관련된 정책들을 지금 꾸준히 세워서 이제 추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 수가 아주 급감하고 또 어려운 폐교까지 갈 수 있는 그런 학교들도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런 학교들을 111개교를 지정을 했습니다. 균형 발전 대상 학교로 지정을 해서 그런 학교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예산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그래서 111개교에 4년 동안 100억을 더 지원해서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금년에는 이제 과대학교 과밀학급을 중심으로 해서 전수조사해 가지고 이제 대응 마련을 하기 위한 준비를 했다면 내년도 19년도에는 이제 그 원도심 살리기 위한 그런 조사와 준비를 하기로 이렇게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제 제가 선생님들이 이 부분은 참 좋겠다. 좀 부럽다 하는 부분이 제자들이 이렇게 찾아오거나 메시지를 전해올 때 그럴 때 제가 느끼거든요. 지금 6435 끝자리 쓰시는 분께서 제 고등학교 은사님이자 중고생을 둔 학부모로서 이렇게 다시 만나 뵈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언제나 옆에서 응원합니다. 이런 문자 보내주셨는데 제자께서 보내신 것 같아요. 지금 또 방송 들으시고 보내신 것 같은데 자 오늘 마무리하면서 또 저희가 미리
신청곡을 받았어요. 청취자분들께 전해주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하나 골라달라고 하셨는데 인순이의 거위의 꿈 골라주셨어요. 네. 왜 이 노래 골라주셨습니까? 꿈이 있는 교실, 소통하는 학교, 공정한 인천교육. 이게 이제 우리 인천교육의 3대 지표고요. 교육 비전으로는 삶의 힘이 자라는 우리 인천교육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인천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삶의 힘이 자라는 행복한 배움을 이룰 수 있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담은 노래라고 생각이 돼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오늘은 인순이가 부르는 거위의 꿈 전해드리면서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도성훈 인천광역시 교육감이었습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FM 94.5MHz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장원석이고요. 2부에서는 수도권 행정탐방 그리고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이어갑니다. 1분 뒤에 뵙겠습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서울, 경기, 인천 찍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수도권 행정탐방 서울특별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요즘에 모임이 참 많죠. 연말이라 그렇습니다. 막차를 놓치거나 놓칠 뻔한 경험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해보셨을 겁니다. 사람이 많은 번화가에서는 택시 잡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죠. 서울시는 주요 지점을 경유하는 버스 노선의 막차 시간을 연장한다고 하는데요. 이형규 서울시 버스정책과 팀장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이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서울시에서 연말에 시내버스 막차 시간 연장 운행을 한다고 하는데요. 관련 내용 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배경부터 들어볼까요? 네, 저희 버스정책과에서는 연말 시내버스 막차 시간 연장 운영 소식을 준비했는데요.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연말에는 시민들께서 송년회 등으로 인해서 늦게 귀가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실제로 저희가 2017년에 승객 이용 패턴을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자정 이후에 버스 이용 시민이 11월 대비 12월에 약 26.1% 증가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예. 네, 이에 심야 시간대에 귀갓길을 조금이나마 편안하게 해드리고자 주요 거점에서 시내버스 연장 운행을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방금 수치로 한 26% 정도 늘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연말 심야 시간대에는 다른 때에 비해서 이동하는 분들이 갑자기 집중이 되는 경우가 있죠? 네, 특별히 11월과 12월 초와 12월 말이 또 다른데요. 예. 네, 12월 초보다도 또 12월 연말쯤에 더 승객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리고 또 연말에는 시내버스 막차 시간 연장 운행이 정말 필요하다고 많은 분들이 느끼실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자세하게 어떻게 연장되는지 설명 좀 해주실까요? 네, 우선은 12월 31일 밤까지 시민분들께서 심야 시간대에 활발하게 이동을 하시는 11개 지점을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예. 구체적으로는 서울역, 종로 2가, 명동, 구로, 영등포, 여의도, 신촌, 홍대 입구역, 강남역, 역삼역, 건대 입구를 운행 중인 88개 노선이 막차 연장 운행 대상 노선이고요. 예. 네, 위에서 말씀드린 주요 지점에서 새벽 1시까지 시내버스를 탑승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버스를 활용을 하시는 경우에는 기존에 운행 중인 올빼미 버스 노선과 또 이렇게 환승도 가능하고 하기 때문에 늦은 시간 귀갓길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보통 평일과 주말은 버스 운행 시간이 조금 다르거든요. 막차 연장은 동일하게 이루어집니까? 네, 우선은 저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똑같이 진행을 하고요. 예. 다만 일요일 밤에는, 그러니까 일요일인 12월 23일과 12월 30일에는 진행을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예. 저희가 이제 빅데이터 분석을 해본 결과 일요일 심야 시간대에는 그 승객 수가 다른 일자에 비해서 훨씬 소폭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예. 저희가 일요일에는 제외하고 월요일에서 토요일 밤까지만 연장 운행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서울시는 이미 올빼미 버스라는 걸 심야에 운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뭐 여러 번 타본 경험이 있는데 올빼미 버스하고 연말 막차 시간 연장 운행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네, 사실 올빼미 버스의 주요 기능은 서울의 주요 거점을 연결해 주는 것입니다. 예. 연말에만 운영되는 맞춤형 올빼미 버스까지 포함하는 경우 12월에는 서울시에 13개의 올빼미 버스 노선이 운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 13개 노선이 사실은 거주지역 곳곳까지 운행하기는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서울의 주요 거점에서 거주지까지 연결할 수 있는 시내버스를 운행을 해서 주거지까지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금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12월 31일 올해 마지막 밤에는 종로 보신각에서 어김없이 제아의 종 타종 행사가 있는데요. 네. 이 제아의 종 타종 행사 때도 시내버스를 늦게까지 이용할 수 있을까요? 네, 제아의 종 타종 행사 시에도 시내버스 막차 시간 연장 운행을 진행을 합니다. 예. 특히 그 타종 행사 때는 도심 지역으로 운행하는 40개 노선, 뭐 종로나 종각 지역에서 새벽 2시까지 운행을 할 예정입니다. 다만 제아의 종 타종 행사 시에는 뭐 청계천로라든지 무교로, 우정국로 등 보신각 주변 도로가 통제가 되기 때문에 막차 연장을 운행하는 노선이 그 해당 경로와 다르게 조금 우회할 수 있다는 점, 그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운행 시간 정보는 어디서 봅니까? 네, 서울시 토피스 홈페이지 또는 서울 대중교통 앱에서 실시간 운행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예. 정류소에 설치되어 있는 전광판, 그 버스 정보 안내 단말기라고 하는데요. 해당 예. 단말기를 통해서도 도착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한 뭐 연장 대상 노선에 차량 내부나 또 전면 유리창에 안내문을 부착을 해서요. 그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쉽게 인지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꼼꼼히 신경 쓸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형규 서울시 버스정책과 팀장이었습니다.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네, 계속해서 경기도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YTN 김학모 기자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학모입니다. 예, 그동안 검경의 수사가 계속 이어져 왔던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서 그 검찰이 어제 기소하기로 결정했군요. 그렇습니다. 그 검찰이 이재명 경기지사를 기소해서 재판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그 친형 강제 입원 관련 건이나 검사 사칭, 또 그 대장동 개발 등 의혹의 그 실체는 법정에서 이제 가려지게 됐습니다. 예. 검찰은 이들 그 세 가지 건에 대해서 그 이 지사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이제 기소한 건데요. 그동안 또 그 말이 많았던 여배우 스캔들이나 조폭 연루설, 또 그 일베 관련 건 등은 불기소 결정해서 의혹을 벗게 됐습니다. 예.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세 가지 혐의에 대해서 검찰이 판단한 내용을 정리해 주실까요? 네, 우선 검찰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이던 2012년에 그 보건소장 등 시 공무원들에게 그 의무에도 없는 친형 강제 입원을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고, 또 올해 그 지방선거 과정에서도 이 의혹을 부인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검찰은 지자체장이 그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때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그 정신과 전문의의 대면 진단 절차가 누락됐는데도 그 시장이 공무원에게 강제 입원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이 시장이 강제 입원이 위법하다고 그 말하는 공무원들에게 의견을 묵살하고 강요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형 재선 씨가 정신질환 상태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2001년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 당시에 이 지사가 그 당시 검사를 사칭했다가 2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받고 형이 확정됐는데도 역시 지난 지방선거 때 누명을 썼다면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예.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도 그 수익금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확정된 것처럼 선거 공보에 발표해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부분도 그 기소 내용에 포함됐습니다. 그렇군요. 반면에 앞서도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은 이른바 해경공 김씨 트위터 계정과 관련해서 이 지사 부인 김혜경 씨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기로 했죠.
네, 이 지사의 부인 그 김혜경 씨에 대한 부분은 그 수원지검 공안부가 수사를 했는데요. 예. 증거 부족과 죄가 안 되는 것을 이유로 해서 이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예. 결정적인 증거물인 그 휴대폰의 확보가 안 된 것이 이유로 보이는데요. 이로써 그 김혜경 씨는 일단은 그 심적 부담은 덜게 됐습니다. 이 지사 역시 부인권에 대한 신경은 잠시 끄고 자신과 관련한 재판에만 신경을 쓸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기소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가 부인하는 내용의 입장을 밝혔었는데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네, 검찰의 기소 발표 이후에 바로 그 이 지사가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상했던 결론이고 당황스럽지 않다며 앞으로 도정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여전히 자랑스러운 민주당원이라며 자진 탈당 가능성을 일축하기도 했는데요. 예. 또 진실은 드러나고 정의는 빛을 발할 것이다. 또 진실 규명은 법정에 맡기고 오로지 도정에만 집중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어쨌든 이 지사는 앞으로 1년여 정도 재판과 경기도지사직을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 결과에 따라서 도지사직을 내놓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이 지사와 그 검찰 측의 법정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그 세인의 관심도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다른 소식도 들어보죠. 수도권인 경기도에는 아주 작은 낙도가 있는데요. 이 낙도에 보건진료소가 처음 생긴다는 소식입니다. 이 관련 내용 들어볼까요? 네, 바로 그 경기도 안산시의 그 풍도와 육도가 그 수도권에 속해 있는 낙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산시 육지로부터 약 24km가량 떨어져 있고요. 전기 여객선이 하루 한 번 왕복하는 작은 섬인데요. 예. 모두 110가구, 152명이 거주합니다. 농어촌 지역이 대부분 그렇듯이 이것도 그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주민의 그 대부분인데요. 하지만 그동안 그 보건소 등 의료시설이 전혀 없어서 환자 발생 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예. 평소에도 기본적인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건 물론이고 또 응급 환자가 발생하면 지자체 그 행정선이나 소방 헬기라도 이제 동원이 되는데 이마저도 그 기상이 나쁘거나 하면 발만 동동 굴 뿐 대책이 없었고요. 그래서 그 보건소 설치가 이 지역 주민들에게는 오랜 수건이었습니다. 예. 이런 그 보건소가 어제 드디어 문을 열어서 주민들을 맡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어르신들이 많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늦었지만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이 보건진료소에는 전문 의료인이 상주하고요. 기본 진료와 응급 처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뿐 아니라 관광객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고요. 진료소 말고도 건강증진실이 있어서 주민들이 그 한가한 시간에는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 어르신들이 많은 만큼 고혈압이나 당뇨 등 만성 질환자의 그 지도 관리, 또 그 독감 등의 예방 접종에도 주력하게 됩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기 소식 YTN 김학무 기자에게 들었습니다. (12월 12일) 수요일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들으실 노래는 이글스가 부르는 더 새드 카페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 9시 10분에 뵙겠습니다.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